심소희 살인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셨다고요. 이거 나요! 전 여진우와 함께 공항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아이들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건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노시라니까요. 저 사람 알아요. 여진우 씨의 사생팬인데 몇 년 동안 그를 스토킹해왔어요. 댁 근처에서도 여러 번 봤다고요. 여진우 씨를 막아 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개인 택배를 멋대로 개봉한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전 여진우와 같은 남자니까 선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요. 만약 제가 여자였으면 여진우가 화장실 갈 때 쫓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스토킹했으면 알겠네요. 혹시 최근에 그가 어디 난잡한 곳이라도 다녀왔나요? 예를 들면 불법 약물을 거래하는 곳이라든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연예인의 정보를 얻어내려면 아니 진짜 고소까지 하게요? 말할게요. 한다고요. 한 달 전 여진우는 미림시 공장가에 있는 어비스라는 술집에 간 적이 있어요. 연예계의 은밀한 거래들은 대부분 거기서 이루어져요. 정보를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약물도 거래할걸요. 어비스에는 저 혼자 갈 테니 오지 마세요. 그런 곳엔 이상한 사람들도 뒤섞여 있으니 여성이 가기엔 안전하지도 않고 소식도 쉽게 알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여진우를 만나기 전에 말씀드릴 소식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그 와인을 찾았습니다. 호텔 직원이 가져갔더군요. 다행히 비싼 건 알아서 마시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 팔려고 올려놨더군요. 그 와인에서 테트로도톡신이 검출됐습니다. 추측하신 대로 주사기를 통해 주입됐죠. 두 번째 소식은 변호사님에겐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찰 측에서 유신우 씨가 어제 몰던 차의 트렁크에서 테트로도톡신이 남아있는 치약병과 주사기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 유신우와 여진우라는 공인이 2명이나 휘말렸기 때문에 현재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수사 내용을 누설해서 언론들은 이미 유신우 씨가 진범이라고 확정짓고 화인그룹이 돈으로 사법을 방해할 거라는 찌라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다음 주에 유신우 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현재로선 그의 혐의가 가장 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여진우는 이미 제가 데려와 지조실에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셔다 드리죠. 혜윤 씨가 다 말했나 보네요.
전 자살을 하려고 와인에 독을 투여한 건데 강혜윤이 와인을 가져갔으니 자살 미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갖고 있는 독은 다 그 와인에 넣었으니 초콜릿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요. 그녀와 다투긴 했어요. 어젯밤 소희가 파티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자기야, 보고 싶었어. 내가 보고 싶었다고? 유신우가 있는데 내 생각도 났나 보네. 지금 질투하는 거야? 얼마 전에 내가 유씨 집안의 둘째 도련님한테 패를 좀 끼쳤거든. 초콜릿을 받은 건 관계를 좀 완화시키기 위함이었을 뿐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날 사랑한다고? 그냥 네 소유욕을 만족시키고 싶을 뿐이겠지.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결혼한 걸 알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병원에까지 파파라치를 보내? 그 일은 이미 사과했잖아. 그만 좀 해.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걸 세상에 공개하는 게 잘못된 거야? 너랑 스캔들 났던 그 여자들은 맨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데 정작 네 아내인 나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 건 그냥 무의미한 자작극인 게 뻔하잖아. 팬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넌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래, 팬들. 네가 공개 안 하는 건 팬들이 널 버리고 떠나서 네 상업적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잖아. 나만 있으면 패션 쪽의 일은 얼마든지 골라서 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냐고? 그럴까 봐 걱정이야. 그렇게 되면 언론은 분명 네가 내 스폰서라고 우리의 관계를 왜곡할 게 뻔하다고. 내가 힘들게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재벌과의 결혼으로 이뤄진 거라 치부될 거라고. 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항상 네가 좋을 대로만 하고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좋을 대로? 지금 내가 좋아 보여? 네가 촬영하느라 항상 타지에 있어서 떨어져 있을 때가 더 많잖아. 그건 그렇다 쳐. 어렵게 한 번 만나는 것도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몰래 만나야 하고 호텔에서도 떳떳하게 한 방에 묵을 수 없잖아. 이런데도 내가 안 답답하겠어? 거기에다 지금은 네 병까지. 너는 우울증에 걸렸으니 보살펴줘야 하지만 난 더는 이렇게 못 지내. 병으로 날 몰아붙일 생각 마! 못 지내겠으면 그냥 끝내던가! 저도 꽃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그제서야 말이 좀 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희가 유리 조각에 다칠까봐 그냥 옆에 있던 호텔 홍보지를 집어서 벽 쪽으로 쓸어놨어요. 룸서비스를 부르기도 좀 그래서. 그러다 실수로 손을 베었는데 소희가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작은 상처인데요, 뭐. 전 모릅니다. 유리 조각을 치우고 나니
저도 소희도 데이트할 기분은 아니어서 전 그냥 옆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싸우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아서. 들었어요. 근데 2번만 두드리길래 문을 사이에 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심술 부리는 줄 알고 그냥 무시했죠. 그건 어제 호텔에서 사생팬을 만나서 불안한 마음에 진우 형, 안녕하세요. 원래는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샤워하고 나온 모습이 너무 멋져서 참지 못하고 나와버렸네요.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여자친구한테 제일 프레시한 진우 형을 보여줄 거라고요. 너 누구야? 전 당신의 팬이에요. 진우 형을 가장 열렬히 좋아하는 팬이라고요. 형이 오늘 혼자라서 다행이에요. 만약 방에 여자라도 있었으면 아무리 제가 남성 팬이어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우 형, 왜 촬영은 안 하시고 혼자 미림씨까지 온 거예요? 혹시 휴가? 너 내 방엔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나가! 다들 여진우는 온화하고 교양있다고 그러던데 팬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네. 형 만나려고 제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매그니 호텔에 있다는 정보도 엄청난 가격에 샀고 특별히 바로 옆방인 1816호실도 예약했다고요. 제가 커넥팅 도어의 자물쇠를 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실 거예요. 진우 형, 제가 이렇게 정성 들인 걸 봐서 그냥 이 옷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몸매도 비슷하진 않구나. 그래도 우상이랑 같은 스타일로 입을 거예요. 아니네, 이건 그냥 아예 같은 옷이잖아. 너무 행복해. 원하는 거 가지고 빨리 나가! 역시 진우 형은 시원시원하다니까. 사랑해요. 평생 응원할게요. 이 호텔엔 언제부터 와 있었지? 열한 시쯤이었을걸요. 원래 카운터에서 커넥팅 도어의 열쇠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누가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문 따느라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전 한숨도 못 자고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갔어요. 네.
실크 장갑이라면 널렸는데 무슨 근거로 그게 제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 오버하시네요. 제가 연기할 때 착용하는 장갑은 그냥 평범한 실크 장갑이에요. 소희의 휴대폰은 가져간 적 없어요. 제가 그걸 뭐 하러 가져갑니까? 전화선은 소희가 뽑은 거예요. 방해받는 걸 싫어해서. 처음에 경찰이 제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군요. 당신의 추측이 사실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모두 내 소유의 실크 장갑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당신한텐 그 장갑이 없죠. 아주 순조로워요. 여진우가 테트로도 톡신을 구입했다는 증거를 입수했어요. 방금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엄 반장님에게 먼저 알렸어요. 로마네 콩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진우가 구입한 테트로도 톡신은 와인에서 검출된 양을 초과했어요. 맞아요. 더 자세한 결과가 나오면 엄 반장님이 보고서를 드릴 거예요. 여진우는 만나봤어요? 그의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았나요? 걱정하지 마요. 곧 경찰서로 갈 테니 기다려요. 변호사님, 조사 결과는 어때요?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남은 생은 콩밥만 먹고 살아야겠네요. 나도 알아요. 방금 엄 반장님이 특별히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테트로도톡신은 내가 넣은 게 아닌걸요. 내 차 트렁크엔 저번 주에 비서가 넣어둔 화인제약의 구급상자밖에 없었어요. 거기 무슨 약이 있는지는 안 열어봐서 몰랐다고요. 또 백은호 변호사예요? 난 그냥 당신이 해줬으면 하는데. 난 지금 어리광 피우는 것도 농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검찰이 날 기소한 건 아마 언론의 과도한 관심 때문일 겁니다. 지금 휴대폰을 켜시면 바로 화인그룹 후계자 사람을 죽이다 라는 실시간 검색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변호사를 바꿔버리면 언론에서 당신에 대해 어떻게 보도할지 아세요? 분명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내가 당신의 능력 부족 때문에 변호사를 바꿨다고 할 거예요. 심지어 당신이 예전에 맡았던 사건들, 소송 로펌, 학부 담당 교수까지도 모두 끄집어내서 당신의 변호사 자격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난 어렸을 때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아와서 그들의 수법은 눈에 훤해요. 반나절 만에 또 다른 용의자를 지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변호사를 잘못 고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고요. 당신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해요. 나 지금 진지해요. 사실 검찰이 날 기소하는 건 단순히 차에서 발견된 테트로도톡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고 해도 아마 경찰서를 유유히 빠져나갈 순 없을 거예요. 화인그룹의 경쟁사들과 호사가들은 분명 내가 돈으로 혐의를 벗어났다고 떠들겠죠. 화인그룹의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사회 영감님들이 잔소리하는 건 질색이라고요. 공개 재판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는 것도 나쁘지 않죠. 법을 잘 지키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소된 거에 대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셔야죠. 자세한 상황은 화인그룹 내부에 조사하겠어요. 하지만 내 생각엔 화인그룹 내부에 범인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간단해요. 이해관계죠. 내가 유씨 가문을 대표하니 유씨 가문의 이익이 곧 화인그룹의 이익인 셈이죠. 내부에서의 경쟁은 있지만 그룹 자체가 없어진다면 아무한테도 이득이 없겠죠. 유씨 가문의 후계자를 살인범으로 만들어 놓는다니.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학교 주차장이요. 공교롭게도 하필 오늘 주차장의 CCTV가 고장이었어요. 차 키는 총 2개예요. 하나는 내가 갖고 있어요. 아까 엄 반장님께도 빌려드렸어요.
다른 하나는 비상용이에요.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내 개인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요. 그 차는 내가 귀국한 후에 산 거예요. 그냥 평소에 타고 다니는 거라 별로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개인 금고가 엄청 커서 평소에 잘 안 들고 다니는 물건들은 다 거기에 넣어요. 윤 선생님이 밖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당연히 이 말만 전하러 온 건 아닙니다. 유신우 씨 스포츠카의 감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당신들에게 유리한 결과예요. 이런 저급한 수단으로 나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날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누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누나의 수고 내가 잘 기억해 둘게요. 여태까지 내가 준 선물을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첫 번째가 되려고요?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건 처음 봐. 그러니까 트럼프 카드로 점을 쳐서. 맞아요. 변호사님도 직접 보셨어야 해요. 윤 선생님이. 여진우가 내 가게에서 물건을 산 기록을 원한다면 실력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그건 무슨 말이죠? 제 가게가 이 거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저희가 정직하게 일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파파라치나 사생팬들처럼 돈 몇 푼 좀 준다고. 혹은 경찰이 협박을 좀 했다고 손님의 정보를 팔아넘길 순 없죠. 그러니까 직접 찾으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당신들도 찾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술들은 엄청 비싸다고요. 잘못 건드려서 깨지기라도 하면 공무원 여러분의 봉급으론 배상할 수도 없을걸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심리학자들이 점을 아주 신통하게 친다고 들었는데 거래 기록이 어딨는지 점이라도 쳐보시죠. 어째서 그런 오해가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마침 제가 점을 좀 칩니다. 꽤 정교하네요.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물어보세요. 여진우는 오늘처럼 일요일에 이곳에 왔었죠. 맞습니까? 네. 과연 그렇군요. 하트 킹이네요. 무슨 의미죠? 킹은 각 도안의 13번째 카드입니다. 13은 배신과 음모를 상징하죠. 그럼 배신과 음모는 어딜 향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겠죠. 그럼 분명 언론에서 이미 사건을 보도했다고 말씀하시겠죠. 전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아닌가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보통 점괘의 첫 번째 질문은 검증하는 데 쓰이죠. 그럼 이어서 2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진우가 원했던 건 테트로도톡신보다 더 강력한 독이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원래는 청산가리를 사가려고 했는데 내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물건은 안 팔아요. 정말 물건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 카드는 그가 충분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카드로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잘못 맞추셨네요. 테트로도톡신이 청산가리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다이아몬드는 부를 상징하고 다이아몬드 7은 돈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은 그 물건 자체의 가치보단 구하기 힘들수록 값이 비싸지죠. 그리고 심리학자가 점친다는 것은 믿으면서 왜 거짓말을 탐지한다는 건 믿지 않으십니까? 제 앞에선 거짓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질문이나 빨리 하시죠. 그럼 이번엔 좀 다르게 진행해보죠. 트럼프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거래 기록은 왼쪽 수납장 중간에 있는 루이 13세 뒤에 있네요. 맞습니까? 이것도 카드가 알려준 겁니까? 루이 13세의 병막에는 백합이고 제 카드 중에 백합 무늬가 있는 건 이 스페이드 A뿐이죠. 그럼 이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거래 기록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때요? 정말 대단하죠?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지금 좀 동요되네요. 다들 그만하시죠. 전 그냥 잔재주를 부렸을 뿐이니까. 당연히 아니죠. 전 과학을 믿는 심리학자예요.
사실 그 비밀은 간단해요. 전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었죠. 그럼 정답은 우선 보류해두죠. 어느 정도 공부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윤 선생님, 저희도 이렇게 수다 떨 시간 있으면 가서 그 술집에서 또 무슨 불법 거래를 했는지를 알아봐. 엄 반장님, 이렇게까지 겁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술집이 그렇게 쉽게 뿌리 뽑힐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영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경찰 측에서 발행된 자세한 거래 기록 보고서입니다. 여진우가 구입한 테트로도톡신의 정보 외에 사용 상황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유신우 씨 일은 이미 들었어요. 공판일까지 아직 일주일은 남았으니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더 유력한 증거를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백은우? 뭐 나쁘지 않죠. 그의 전문 분야니까요. 그럼 사무소까지 모셔다 드리죠. 전 안 피곤해요. 그리고 경찰서의 모든 출입구에 언론 기자들이 꽉 막고 있는데 혼자 어떻게 나가려고요? 그건 알아서 뭐하게요. 진우 형의 물건은 안 팔아요. 다른 도시의 큰 사건을 맡은 모양이던데 저번 주 토요일에 갔어. 형사사건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맞다. 백은우한테 전화는 해봤어? 지금 그가 맡은 사건이 주식거래와 관련 있거든. 그래서 비밀 유지를 위해 신호를 차단하는 빌딩에 갇혀버린 게 아닐까? 여보세요? 부재중 전화를 방금 받네요. 무슨 일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사건의 디테일을 잠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찰 측이 여진우의 모든 개인 물품을 다 검사했나요? 여진우의 열혈 팬, 그 사생팬한테는 연락해 봤어요? 네, 그 사람이 그날 밤 여진우의 방에서 물건을 가져갔잖아요. 그 사생팬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 그 장갑을 가져갔다고 해도 이미 빨았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장갑을 구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검찰 측 증거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첫 번째 전략으로 해야겠죠. 이번 재판의 목적은 원래부터 사법의 공정함을 나타내어 유신우 씨가 풀려날 때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니었으면 검찰 측은 기소하고 경찰 측은 암암리에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니까. 잠깐. 내가 파트너 한 명이 필요한데 이번 재판 후에 결정하도록 하죠. 그렇지 않으면 뭐요? 또 증거 은폐죄라고 하진 않겠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역시 진우 형의 물건을 원했던 거죠? 다 가져왔어요. 여기요. 그걸 왜 빨아요? 여기엔 우리 형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저기요, 제 물건을 그냥 이렇게 가져가게요? 돈은 주셔야죠. 변호사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졌어요. 돈은 안 받을게요. 됐죠? 사람 욕할 때는 그럴듯하더니 결국 내가 사생짓한 걸 이용해서 증거를 얻으려는 거잖아. 가식적이긴. 보고서를 보면 장갑 위의 초콜릿과 심소희가 먹은 초콜릿이 동일한 성분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경찰 측에서는 장갑에서 검출된 테트로드 톡신 성분으로 이 장갑이 독극물을 뿌릴 때 사용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진우가 속한 극단의 소품 담당자도 장갑이 여진우를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해 줬고요. 게다가 장갑은 여진우가 휴가를 내고 극단을 떠난 그날 분실됐죠. 왜 그러죠?
이번 재판은 사법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여진우를 집어넣는 건 그 다음이고요. 그러니 감정 보고서를 급히 제출하는 것보다 이번 사건을 대중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판결이 내려지면 여진우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 대표님과 여진우 씨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그저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만 그분들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잠깐만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당신은 그들과 다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 증거를 제시하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걸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당신은 정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승소하지 못할 거예요. 가보세요. 첫 형사소송 변호니까 멋지게 보여주세요. 피고인 유신우의 비너스 패션 대표 심소희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저희 검찰은 피고인 유신우를 기소합니다.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 심소희의 초대를 받고 매그니 호텔에서 열린 비너스 패션의 축하 리셉션에 참가했습니다. 피해자는 화인그룹과 사업상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림시 패션위크에서 화인 패션을 제치고 대상까지 수상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열애설 스캔들로 몸값을 올렸고 이로 인해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리셉션 참석 도중 위스키 봉봉을 구매했고 차에 넣어둔 주사기로 테트로도톡신을 주입하였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그 초콜릿을 피해자에게 선물했고 피해자는 그 초콜릿을 먹고 사망하게 됩니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지목하는 피해자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증거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이의 있나요? 이? 당연하죠. 저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변호사의 전쟁이죠. 제 변호사가 진술할 겁니다. 변호인 변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익 상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동기는 충분합니다. 3개월 전 화인그룹은 비너스 패션을 인수하려다 실패했고 오히려 비너스 패션은 이 점을 이용해 회사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 인수권은 피고인의 회사 내 입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이사회로부터 의혹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익 상충이 존재했었다는 화인그룹 자본운용부 책임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있습니다.
인수권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엔 정략 결혼설도 있었습니다. 설령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수권으로 인해 원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스캔들로 인한 노이즈 마케팅은 피고인과 화인그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이해관계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변호인 측은 변론의 증거를 제시한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해도 실제 화인그룹의 주가에는 피해가 따랐습니다. 검찰 측은 어떠한 서류에서도 피해자의 기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된 사실만을 말씀하십시오. 신 대표님은 결혼하신 게 확실합니다. 남편은 유명 배우인 여진우 씨입니다. 여진우 씨의 팬들에게 기혼 사실이 드러나 인기를 잃게 될까봐 두 분은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여진우 씨가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숨겨왔기 때문에 신 대표님은 항상 결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신 대표님은 여진우 씨에게 계속해서 결혼 발표를 하자고 재촉했어요. 여진우 씨는 스트레스 받아 했고 이 때문에 자주 싸웠습니다. 최근에 신 대표님은 여진우 씨를 데리고 병원 가는 길에 일부러 파파라치를 심어 놓으셨어요. 신 대표님은 여진우 씨가 아플 때 결혼 소식을 알리고 팬들의 부정적 영향을 잠재우고 싶어 했어요. 이 일로 두 분은 크게 싸우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여진우를 법정으로 소환하세요. 확실히 저와 소희는 자주 싸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테트로도 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약물과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 또한 독극물을 투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와인에 독을 넣은 건 사실이지만 그 술은 저는 얼마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기분이 계속 다운돼 있었어요. 그 술병은 사실 자살하기 위해 준비한 거였습니다. 변호인, 검찰 측은 여진우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에는
여진우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시작 전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본 법정은 감정 결과를 다시 받았고 그 결과 여진우는 조울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변호인, 여진우가 초콜릿에 독을 넣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 조각 먹으려고 했어요. 인정할게요. 제가 소희를 죽였어요. 저는 그때 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반쯤 미쳐서 충동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제 지문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변호인, 이 모든 것은 변호인의 추측입니다. 여진우가 휴대폰을 가져간 뒤 지문을 닦아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가 먼저 나를 협박했어. 날 협박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왜 다들 날 몰아붙이는 거야? 심소희도 팬들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궁지로 몰아붙였어. 나랑 아무 관련 없는 당신 같은 변호사도 이제 사생팬과 연합해 나를 몰아붙이잖아. 나는 억울해. 잘못한 건 너희들이라고! 법정 변론을 통해 본 법정은 피고인 유신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증거 자료에 따라 여진이의 혐의가 인정되는 바 수사당국에 넘겨 재조사토록 한다. 본 법정은 피고인 유신우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훌륭한 변론이었어요, 변호사님. 당신이 적이 아니라 내 변호사라서 정말 다행이네요. 모두가 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너희가 내게 준 사랑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네. 소희야, 너는 우리 결혼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길 바랬지. 이제 됐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 안심해. 재판을 폐정합니다. 유신우 씨,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는데 이번 계기로 사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계신가요? 누나, 나는 항상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하다 못해 어떨 땐 내가 정말 괜찮은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생각도 한다니까요. 아까 법정에서 나랑 스캔들이 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했을 땐 정말 억울해 죽는 줄 알았어요. 유신우 씨, 만약 심소희 씨가 미혼이었다면 정략 결혼할 의사가 있으셨나요? 유시루 씨, 화인그룹 이사회가 대표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기사들은 매일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일일이 해명... 유신우 씨, 왜 이런 주니어 변호사에게 당신의 변호를 맡겼나요? 이 변호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주니어 변호사가 어때서요? 업무 능력과 직함이 비례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방금 전 재판에서 모두 이분의 실력을 보셨을 텐데요. 저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쓰시던 그냥 밥벌이겠거니 생각하고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비뚤어진 생각이 저의 사업 파트너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린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변호사님 동료 아주 괜찮던데요? N2X에 가입시키려는 사람이 그녀라면 전 찬성이에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다니 제가 아는 백 변호사님 맞나요? 그녀의 능력은 확실히 뛰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죠. N2X에 가입하면 그녀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알았어요. 잘 생각해보시고 일단 이것 좀 보세요. 이 말은 심소희 사건은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누군가 당신을 노리는 게 사실인 것 같군요. 당신의 차에 몰래 손쓴 건 임시방편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허점 투성이었던 거죠. 난 정말 예술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애쓰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헤이슨. 제가 오늘 유신우 씨를 찾아온 것도 헤이슨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재판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다 당신이 찾아낸 증거들 덕분이에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고역이죠. 그들은 일반 환자들과는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니까.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자가 됐다는 소식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네요.
사랑은 서로 맞춰주고 서로 포용해주는 거죠. 심소희와 여진우 사이엔 이기심이 가득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일 뿐이죠. 참, 심리학 공부 말이에요. 너무 바쁘면 입문용으로 책 몇 권 추천해줄게요.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전 오히려 당신이 언제 올지 기대하고 있으니까. 마중 꽉 잡아. 우리 변호사님 변호 한 번으로 미림씨가 떠들썩해졌는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내가 말주변이 없잖아. 한 번만 봐줘. 나도 막 의뢰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 우리 자축의 의미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그래 그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야 돼. 마침 계셨네요. 일이 있어서 찾고 있었어요. 전에 한 번 말했었는데 파트너가 필요해요. 제 생각엔 당신이 적합할 것 같은데 어때요? 부담된다면 거절하셔도 돼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함께할 첫 번째 사건이니까.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났다.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용기, 사소한 것을 관찰하는 세심함, 애잔하고도 착한 마음씨, 그리고 냉정하고도 자신감 있는 정신. 그녀는 이런 아름다운 인품을 모두 갖추고 있다. 예전엔 왜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미해결 사건부를 조사해야 할까, 홀로 행동하는 게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타난 후 이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결정을 미뤘던 나에게 감사하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죠.